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역사 안에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일 은하수 마을과 복지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건강한 여름밥상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고운문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전파관리소는 5일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5일 구청 개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과 황국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경축음악회를 오는 8월 15일 저녁 6시 30분 대구 코롱야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8월 20일과 21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2025 대구국제금관 팝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7월 3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호남 청소년 문화 교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양 지역 청소년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교류 활동을 펼친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고 다양한 체험을 함께하며 우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1989년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으며 2004년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문화교류 행사를 열어 지역 간 이해와 화합을 넓혀왔습니다. 올해는 광주 북구 청소년들이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 달서선사관, 문화의 집 등을 둘러보고 달서구 굿즈 만들기와 워터파크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반면 달서구 청소년들은 남도양토 음식박물관견학과 워터랑 물놀이 등 지역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며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영호남 청소년 교류 캠프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이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대실역 스마트 도서관은 설화 명곡역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인 도서 대출 서비스입니다. 기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어 도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기 내외부에는 도서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어 살균된 도서를 보다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치된 도서는 신간 및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총 421권이며 공공도서관 책임 회원증을 소지한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최대 15일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도서는 정기적으로 교체될 예정으로 구는 지속적인 신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실역 스마트 도서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인근 주민과 시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도서 접근성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도서관 책이음 회원증은 최초 1회 안에 달성군립도서관을 방문해 실물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회원증을 기반으로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회원증으로도 연동,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일 은하수마을과 복지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건강한 여름 밥상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PHA와 주택관리공단, 대구성서일관리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손태희 PHA 전무, 김병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 김갑수 은하수마을 주민연합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은하수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원한 간식을 제공하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저희 은하수 마을 성서 1단지가 조성된 지 30년을 맞이하여 무더위를 잘 지내시라고 어르신을 위하여 화채 등을 준비하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관리사무소와 복지관이 함께하여 주민들을 살기 좋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단지에서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에서는 수박카차 떡, 팝콘, 블렌딩 티가 제공돼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PHA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으며 지역 내 이주민과 어르신들이 정성껏 만든 블렌딩 티는 다문화 세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나눔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박지현입니다. 오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에게 시원한 차 만들고 팥빙수하고 떡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맛있는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올여름을 시원하게 잘 보내시라고 행복차를 우리 박지은 씨랑 같이 행복차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급식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이웃간정을 나누며 공동체의 연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병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은하수마을과 복지관이 함께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화합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달서구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일 달서구청에서는 보훈문화 포럼을 열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보훈문화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보훈의 현대적 의미와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행사는 달서구와 상화기념관, 이장가문화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포럼의 발제는 김태열 영남이공대학교 교수이자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대학생들의 낮은 보훈의식 수준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많은 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달서구에는 보훈요양병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은 장운선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원호 상화기념관, 이장가문화관, 관장과 조소진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보훈문화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보훈이 단순한 기념이나 형식적 이유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보훈문화가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광복 80주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시작된 이번 포럼이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전파관리소는 지난 5일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전파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전파의 기초 원리부터 일상생활 속 전파의 활용 사례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무선통신 원리체험, 라디오 키트 조립, 이동통신 전자파 바로 알기, 전파차 폐시설 및 과학관 견학 등으로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5개 과학관과 4개 전파 전문기관이 체결한 과학, 전파,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결합해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과학기술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전파를 쉽게 이해하고 우주 탐사, 통신, 의료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전파를 체험하며 미래의 전파 과학 인재로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전파관리소 정승원 소장은 어린이 전파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전파 과학기술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러한 전파체험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5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과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강병걸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장, 수상자와 가족, 자원봉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축하의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포함해 총 35명의 우수 자원봉사자와 2개 단체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시간 1만 시간을 달성한 7명의 봉사자에게는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는 특별한 현판이 수여되어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남다른 사연을 가진 봉사자들의 진솔한 목소리도 전해졌습니다. 올해 12살인 이서연 양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부모님 손을 잡고 시작한 봉사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는 즐거웁니다.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이제도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봉사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강병걸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장은 수상하신 봉사자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자원봉사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봉사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년 1동, 2동, 본동 지역구의 김정희 의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학산운동장을 대여하며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달서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실태와 관리 문제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구청을 통해 정식으로 예약하고 운동장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게이트볼 경기가 진행 중이어서 운동장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아도 게이트볼 이용자들과 신경전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산운동장은 족구와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전유물처럼 점유하며 우선권을 가진 듯한 구조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러한 현실을 방관해 왔습니다. 현재 달서구 야외체육시설은 공원 녹지과와 체육청소년과가 함께 관리해
예약과 이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육 청소년과로 일원화될 예정이지만 단순한 조직 개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예약 위반 시 제재와 일정 제한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세종시는 예약부터 결제, QR코드 인증까지 도입해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례를 찾다가 대구 동구의 예약 시스템을 봤습니다. 한눈에도 보기 편하고 실시간 예약과 통합 시스템으로 주민 접근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와 같은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는 투명한 체계가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공누리 등 예약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만 찾기가 어렵고 사용해보니 복잡하고 불편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운동장 이용 시간대를 분리하고 예약 시스템을 더욱 명확히 운영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 규칙과 허가 우선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운동장 입구 및 주요 지점에 운영 규칙과 허가 우선 원칙을 안내문으로 부착하여 행정의 책임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활용해 예약, 문의, 민원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단 사용이나 부당 요구에 대한 신고, 조정 절차도 마련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노년층 복지를 고려해 게이트볼 전용 공간 신설 또는 별도 운동장 지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산 운동장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유지하면서 전용 시설은 별도로 확보하여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공공체육시설은 모든 주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중심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서민호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 1동 2동 죽전동 장지동 지역구 한국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은 달서구가 10억 원의 시설 조성 예산을 투입하고 대구교통공사가 사업 부지 제공과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지하철 역사 최초의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4천여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용산역 남쪽 광장에 위치한 이 시설은 짚라인과 번지점프를 포함한 일반 코스 24개와 영유아 코스 12개로 구성된 하이로프 시설, 높이 8m의 클라이밍 코스 6개, 그리고 스핀 범퍼카 등 체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용산역 광장을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합문화체육공간이 아닌 체육시설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운영 역시 주간에만 집중되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시간은 평일 14시 30분부터 19시 50분, 주말 12시부터 1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야간이나 미운영 시간대에는 해당 공간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요청처럼 버스킹 공연장과 같은 열린 문화 공간이 함께 조성되었다면 시간의 제약 없이 주민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에는 여러 클라이밍장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도심 역세권 내 클라이밍장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은 초급과 중급 위주의 코스 구성으로 인해 동호인이나 숙련자들의 이용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물론 초보자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일부 코스는 상급자 수준에 맞춰 구성했더라면 전문 클라이밍 대중화와 지역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구조 측면에도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달스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은 대구교통공사가 민간 기업에 총 2억 800만 원에 5년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개장 2달여 만에 위탁업체가 운영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사전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안일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시설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전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분수대 철거공사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복합 문화 체육시설의 추가 도입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통공사와 달서구청은 협력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들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재 휴장 중인 달스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광복절 경축음악회를 오는 8월 15일 저녁 6시 30분 대구 호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트로트 김용빈, 손태진, 강혜연, 발라드 정승환, 차지연, 힙합 그룹 레게 강같은 평화, 그리고 걸그룹 프로미스나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또한 대구 시립극단은 다시 찾은 결의의 빛을 주제로 합창과 공연이 어우러진 단막극을 선보이며 예술을 통해 광복의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탁 트인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여름밤의 음악회. 대구 시민 모두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8월 20일과 21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2025 대구국제금관 타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독일, 체코, 노르웨이, 일본, 이스라엘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참여해 금관과 타악기의 강렬하고도 시원한 선율을 선보입니다. 첫날은 백진현 상임 지휘자가 지휘하며 모차르트, 베를리오즈, 하이든 등의 명곡과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무대를 펼칩니다.
둘째 날은 홍콩 출신 지휘자 판딩이 지휘하며 존 윌리엄스의 큐바 협주곡, 아브너 도르만의 타악 협주곡 등 현대 작품을 선보입니다. 여름의 열기를 음악으로 식혀줄 이틀간의 축제, 클래식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3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29일 구청 강당에서 월성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어린이 100여 명이 참여해 친환경 재료로 수세미를 제작하고 완성된 200개는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2시간 자원봉사 실적과 기부영수증이 제공됩니다. 달서구는 나눔으로 크는 달서아이 사업을 통해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지역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대구로페이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구로페이의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이며 1인당 월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총 발행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월 구매 한도를 전년보다 20만 원 늘렸으며 8월에는 발행 한도 제한 없이 운영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대기나 조기 소진 걱정 없이 언제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른 추가 발행도 예정돼 있어 수급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는 실물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대폭 높였습니다. 실물카드는 8월부터 아임뱅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아임샵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함께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역시 본인 등록을 거치면 충전 및 사용이 자유로우며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등록된 카드의 잔액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충전은 모바일 앱 아이엠샵에서는 8월 1일 0시 15분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충전은 아임뱅크 영업점 운영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카드단 말기, QR 결제, 삼성페이 카드 등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대구로 앱 내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하면 추가 5% 할인 혜택이 주어져 기본 할인율 7%와 합산해 최대 12%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로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2만 원 이상 이외 주문 시 월 횟수 제한 없이 1만 원 쿠폰을 제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대구로페이는 대구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구시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군도 3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지역 국회의원, 군수시 군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계획과 향후 공정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22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며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부분 도로, 시야 제한, 낙석 위험 등으로 사고 우려가 높았던 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개선 구간은 옥포 기세리 일원으로 기존 협소한 왕복 2차로를 총 4차로 확장합니다. 송해공원 방향은 폭 9에서 18.25m의 편도 2차로가 조성되며 하원 옥포 IC 방향은 터널 370m를 포함해 총 930m 신설도로가 편도 2차로로 개통됩니다. 달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다사에서 외관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기획재정비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소식입니다. 이번 승인은 국비 지원 한도인 1,000억 원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 추가 국비 155억 원이 반영된 결과로 총 사업비는 2,69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재정 여건이 강화되고 공사 추진과 품질 관리, 예산 집행 등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다사에서 외관 광역도로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칠곡군 월관읍을 잇는 총연장 9.6km, 폭 17.5m 규모의 광역도로로 상습교통 정체 해소와 물류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현재 토지 보상과 구간별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군도 14호선 이설과 선사대교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천산 터널을 포함한 주요 도로 포장 공사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 개통 시 대구 서남권과 칠곡 지역 간 통근 시간 단축과 물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기존 상습 정체 구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원화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지난달 22일에서 28일까지 6박 7일간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에 위치한 세라퓨테위 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원화중 학생 3명, 원화여고 학생 13명, 인솔교사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말레이시아 현지 학생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하며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원화중 원화여고는 2008년 세리퓨테리 여자고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17년째 매년 상호 방문하며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말레이어 미술 수업에 참여하고 사이버자야와 푸트라자야의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며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이틀간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일상생활을 경험해 문화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와 K-팝을 소개하며 우리 문화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로 소통하며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키웠습니다. 참가 학생 김진솔 양은 다른 나라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영어 자신감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 공사를 착공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1971년 구지상업고로 설립된 후 2016년부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개교 53년이 지나 노후된 학교 시설을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사업비 272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6년 11월 19일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8,171.93제곱미터 규모의 교사동과 58실 규모 기숙사 증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새로 지어지는 교사동은 층별로 특화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1층 크리에이티브 허브존은 지역 주민과 학생이 소통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2층 에듀 허브존은 1에서 2학년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이며 3층 커리어 허브존은 3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기숙사는 기존 4인실을 2인실로 바꿔 타 지역 입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내 행사를 대비해 게스트룸 17실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7월 3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대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과외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인 미디어 없이 떠나는 캠프 시즌3를 운영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참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 사용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과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정서와 자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성교육과 디지털 사용 조절 교육을 병행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왔습니다. 보호자 대상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 지도 교육도 함께 진행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디지털 역기능을 인식하고 가정 내 소통 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달서구 검도부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창녕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하계 전국 실업 검도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입상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검도연맹과 창녕군 검도회가 주최했으며 전국 26개 실업팀 206명의 선수가 참가해 4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달서구청 검도부는 개인전 통합부에서 손은기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개인전 6단부에서는 주현우 선수와 김진욱 선수가 나란히 3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7인조 단체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우승은 아쉽지만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8일 달성화석박물관에서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기관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 단디 알기 합동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혈압 환자 중 20대 비율이 약 28% 증가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달성군 보건소 주관으로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병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등 8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혈압, 혈당 측정, 건강상담, 금연, 절주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등
8개 분야의 건강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얻었습니다. 달성군 류가읍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는 지난 8일 말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35곳을 방문해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박과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기 위해 25여 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직접 나섰으며 경로당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엄도상 회장과 김혜순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류가읍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사랑의 집 고치기, 탄소 중립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